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품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를 쫑긋 하고 들어보세요. 2021년 현재 대다수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유엔이 발간한 2019 세계 인구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지난해 7억 3천만 명에서 2050년 15억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연장되니 그 긴 시간 동안 아프지 않고 젊게 살고 싶은 욕구는 당연하고, 젊어 보이고 예쁘고 멋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윤택함을 느끼기 위해 문화와 복지에 돈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조금이라도 예쁘게 젊게 보이고 싶어 안티에이징, 건강 산업에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쓰는 카테고리, 즉 소비하는 제품 트렌드가 많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안티에이징 시장의 성장 규모는 6배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성장 속에서 안티에이징 제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제품에서 사업으로 우리의 시각을 바꾼다면 분명히 돈의 흐름에 편승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겁니다. 구글과 삼성 역시 안티에이징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 모두 알고 계시죠? 국내외 안티에이징 관련 산업의 성장 곡선을 보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군인 안티에이징, 왜 그럼 꼭 뉴스킨이어야 할까요? 뉴스킨은 30년이 넘는 안티에이징 연구를 통해 노화를 촉진시키는 노화 효소를 발견하고 젊음과 노화에 관련된 유전자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뉴스킨은 스탠포드 대학교와 라이프젠 연구소와 함께 노화에 대해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라이프젠 연구소는 노화 유전자를 검사하고 연구하는 유전자 연구소로 노화와 관련된 논문과 특허, 그리고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20억 명이 보는 디스커버리 채널에 뉴스킨의 에이지락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소개했고, 뉴욕타임즈는 에이지락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어마어마한 시대의 흐름, 즉 메가 트렌드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에이지락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뉴스킨의 에이지락 제품들입니다. 요즘 생활 패턴의 변화로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집콕 쪽에 맞춰 홈트, 홈뷰티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뉴스킨은 빠르게 성장하는 홈뷰티 디바이스 시장에서 혁신적인 차별화로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스킨케어 산업에서 가장 종합적인 시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유로모니터가 뉴스킨을 2017, 2018 글로벌 넘버원 홈뷰티 디바이스 시스템 브랜드로 인정했습니다. 모든 제품의 독보적인 에이지락 기술을 통해 젊어지고 건강해지길 원하는 소비자와 뉴스킨 회사를 연결해주는 일, 생각만 해도 엄청난 성장이 눈에 그려집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전 세계인의 욕구에 딱 맞춰진 끊임없는 글로벌 넘버원 아이템 출시와 확장, 이렇게 트렌드를 겨냥한 뉴스킨의 비즈니스는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갈 겁니다. 대망의 마지막 시간, 내일의 트렌드로 리드하라는 뉴스킨의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내일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로 리드. 네, 준비해주신 마더그룹 사장님들, 트렌드를 리드하라 준비해주신 마더그룹 사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랑앤 FM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이 열아차 파도는 날 들고 내리고 집어도 삼키네 비바람 지나간 바닷가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굿모닝 랑연 FM.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 재능이 아니란다. 바로 선택이지. 영화 해리포터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면 화가가 되고 운동을 잘하면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한 것들은 어떨까요? 오늘 내가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서 버렸고 가족을 위해 맛있는 치킨을 사서 집에 오는 그런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재능은 직업이 되지만 선택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무의식적인 선택들을 의식하면서 보내보면 어떨까요? 네, 한번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주의 주제는 소통하였느니라. 네, 겁나소의 통할 통. 네, 겁나소 통했더니 통했다. 네, 이런 뜻이죠. 한번 첫 번째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달의 하이틴 스타. 네, 오늘의 하이틴 스타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하셔서 지금은 30대 한 팀의 어엿한 리더가 되신 마더그룹의 정시현 사장님입니다. 20대의 열정과 패기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사업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또 꾸준한 지속 반복으로 이 고난들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성장한 밀레니얼 리더 마더그룹의 정시현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저는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는 성공에너지 랑연라인 마더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정시현입니다. 제1대 스폰서 사장님은 백만장자 정지현, 이성훈 사장님이시고 그룹장님은 플래티늄 팀엘리트 백만장자 김영숙 사장님이십니다. 저희 전직은 실용음악과 재즈 피아노를 전공을 했고 음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성인 여드름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때 뉴스킨을 만났습니다. 이 성인 여드름을 정말 너무 고치고 싶어서 쓴 돈이 대략 1,5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쓰고 피부과, 한의원을 다녀도 피부가 개선되지 않아서 고민이 한참 많았을 시기에 친척 언니 정지현 스폰서님에게 뉴스킨 제품을 전달받았어요. 데모를 받으려고 스폰서님 집에 놀러 갔는데 온 집안에 붙여져 있던 보물 지도를 보고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언니와 형부를 보고 저도 뉴스킨에 호기심을 갖고 비전을 보고 지금까지 사업을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밀레니얼 사장님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월요일에 강소은 사장님이 6천만 원 쓰셨고 정시현 사장님 1,500만 원 쓰셨고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네,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좋아지면. 네, 사장님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정기적으로 꾸준히 이 팀 셀 미팅을 이끌어가고 있으세요, 지금. 이 주도적인 지속 반복을 통한 결과 마더를 대표하는 밀레니얼 팀 리더가 지금 되셨고 그런 팀을 만드셨는데 이 셀 미팅, 이 팀 미팅을 갑자기 왜 시작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특별한 계기를 말하기 전에 저는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와 연령대가 비슷한 밀레니얼들이 많은데요. 성장한 시점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뉴스킨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에 어떠한 큰 비전을 보고 느껴서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저에게 사업을 전달해준 정지현, 이성훈 스폰서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어떠한 부정이 와도 싸워서라도 그 부정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와 같은 생각과 성향이 아니어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던 거죠.
저희 비즈니스는 교육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을 극복할 수 있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었고, 또한 마침 그때 이성우 스폰서님의 조언으로 셀미팅을 시작하고 그리고 지속하고 그 셀미팅 안에 뉴스킨 사업뿐만 아니라 삶을 소통하는 시간을 아주 밀접하게 가졌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사업 초기에 다양한 거절이 있고 심지어 비난도 받잖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모르니까 걱정돼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지금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업 초기에는 그렇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난이 왔었을 때 막 상처받고 소심해지는 스타일이 아니고 막 화가 나서 맞서 싸우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런데 제 파트너 사장님들은 저 같은 이제 성격과 성향이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뉴스킨 사업을 시작한다고 처음 리밍아웃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했을 때 뒤에서 제 이야기를 비난하고 욕하고 심지어 저는 이제 대학 교수님한테까지 전화가 와서 부정을 당했었는데 그 모습에 정말 너무 실망하고 너무 화가 나서 화를 참지 못하여 그 교수님이랑도 대판 싸우고 친구들이랑도 뭐 또 한 번 대판 싸우면서 심지어는 제가 결국엔 사과까지 받아냈거든요. 그랬던 이제 성향의 저였는데 그때 제가 조금만 현명하게 대처했더라면 지금 그들이 저의 매니아 고객님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사업을 벨로시티 전에 했었는데 사업한 지 이제 그때 3개월 만에 EVP가 바로 됐었어요. 이제 사실 근데 저처럼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파트너 사장님들을 제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시스템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권리 소득을 벌고 싶다고 뉴스키 사업을 선택해 놓고 여러 가지의 이제 핑계로 시스템을 소위 말해 쬐을 때 정말 화가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냐라는 소리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스템 중요성을 모르고 막 그냥 쨘다면 아직도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화를 내기 전에 공감을 먼저 해주고 이제 언어를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상식적으로 저희가 직장을 다닐 때 남자친구랑 막 300일이라고 직장을 째지는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나 지금도 이런 부분이 사실 막 그렇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부분을 공감해주고 벌써 300일이나 되었냐고 축하한다면서 그래 300일은 어떻게 보낼 거냐 물어보고 만약에 시스템과 그 일정이 겹친다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 300일의 시간들은 평일이 아닌 주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아마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은. 물론 지금도 사실 머리에 물음표가 100개인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을 먼저 해주려고 노력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 저와 다름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 사업의 성장이 시작되었어요. 네.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처음에는 어쨌든 20대의 혈기도 있고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이 들어오면 싸우거나 쭈구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싸우는 쪽을 선택하셨고 그 두 개 중에 하나에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조금씩 공감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나의 파트너나 나의 고객은 일단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나같이 하면 왜 이렇게 안 하지? 이게 되게 물음표가 항상 많을 때가 많고 이것 때문에 소통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은데 일단 나와는 다르다. 나와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걸 인지를 하고 소통을 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처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 성장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음 프로세스의 안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사업의 파트너 사장님들의 안착도 또한 고객 관리 핵심도 저는 안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셀미팅에 대한 어떤 중요한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 셀미팅에서 사장님만이 원칙으로 좀 세우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막 사실 막 거창하게 어떠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막 진행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이 시간 안에 저와 파트너 사장님들의 아주 진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요. 주 1회 셀미팅 안에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터치하기도 하고 파트너 사장님들의 명단을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다음 프로세스 안내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안내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 사장님들이 그걸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시간을 함께 갖는 시간들을 되게 많이 갖습니다. 사실 주 1회 미팅이라고 하지만 저는 제 파트너 사장님들 저랑 가까운 곳에 많이 살아요. 제가 지금 현재 성남에 살고 있거든요, 분당에. 거의 다 이쪽 지역에 사는데 그래서 사실 매일 만나다시피 하고 만나지 못하면 전화 통화를 꼭 하고요. 밥을 함께 먹고 술 한 잔도 함께 하면서 삶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갖습니다. 사실 매일 붙어 있는 남편보다 더한 시간들을 소통하고 있어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스템의 정말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저희 그룹의 팀 내 안에서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대다수가 투잡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지속적인 시스템을 참여합니다. 정지현 스포츠님이 정시현 사관학교라고 불리울 정도로 파트너 사장님들의 참여율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사업을 전달한 그 순간부터 시스템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하고 저는 목숨 걸고 시스템 지키라고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저희 일이 계속 파는 일이 아니고 팔려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파트너 사장님이 시스템을 제끼고 매출을 한 날에는 제가 8절까지 잔소리를 합니다. 네. 시스템 정말 중요하죠. 실제로도 저희가 약간 리허설 이제 아침에 저희가 이 랑앤 FM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을 잠깐 진행을 하는데 마이크 체크하고 이러면서 근데 한 거의 1시간 전부터 들어와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시현 사장님 파트너들이. 그래갖고 진짜구나. 8절까지 잔소리를 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이 애국가도 4절까지 들으면 지겨운데 8절이면 정말 쥐잡듯이 잡는 거거든요. 정말 시스템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기 때문에 또 사장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시스템,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다음 또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 나를 내세우지 않고 이 팀을 만드는 사람들은 틀을 나에게 끼워 맞추지 않잖아요. 들어보니까 사장님은 하고자 하는 일단 방향이 분명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은 어떤지 이런 걸 객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 또 가능했던 것 같은데 파트너에게 필요한 부분 또 잘 찾아서 보호하고 교육하고 안내하는 것이 가능한 거는 사장님 또한 스스로와의 소통을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자신과의 소통 이건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네. 그 자신과의 소통이 저희 뉴스킨 사업에 사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업 초기에는 스폰서님들에게 요청을 참 많이 했었는데 어느 순간 성장이 되고 나서부터 제 스스로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질문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파트너 사장님들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앞에 말한 것처럼 스폰서님들에게 요청 진짜 많이 했고 3자 미팅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 선에서 해결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파트너 사장님들과 문제가 생기면 그 파트너 사장님이 저에게 와서 감사한 부분을 스케치북에 적습니다. 20가지를 넘게. 그렇게 적다 보면 그 어떠한 이유로 뭐 사소한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실망했던 부분들이 그냥 파트너 사장님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저한테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음, 맞아요. 감사함을 찾는 게 되게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함을 찾는 것.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스스로를 체크하고 또 파트너분들에 대한 마음을 쏟으시는 것 같아요. 어, 사장님, 저희가 또 밀레니얼 세대잖아요. 그래서 네. 사장님께서는 마더그룹을 대표하는 밀레니얼 리더 중에 한 분이신데, 지금 랑앤라인 그리고 전체적으로 기성세대 사장님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결국 나중에 그런 세대가 될 것이고, 사장님께서는 어떤 리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은지 궁금하네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좋은 리더이기 전에 사실 좋은 어른이 먼저 되고 싶은 게 사실 크고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수용력이 아주 큰 사람으로 사실 성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김영숙 그룹장님 뵐 때마다 참 정말 좋은 어른이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어 개인적으로 뉴스킨 비즈니스가 사회생활의 끝판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뉴스킨 사업이 수평 관계라고 하지만 사실 수직적인 관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뉴스킨 사업을 떠나서 어느 조직에서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사업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 안에서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 그룹장님은 그럴 때마다 참 현명하고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 철없던 시절에 뉴스킨을 만나고 선택해서 인간으로,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 과정 안에서 비즈니스를 떠나서 저를 인격적으로 바라봐 주고 수용해 주고 '진짜 어른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를 사실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룹장님이어서 제가 막 티업을 하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아시다시피 아부를 잘 못하는 성격입니다. 그냥 정시현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해 주고 저의 약점보다 강점을 항상 먼저 발견해 주시고 '나도 진짜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제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저희 그룹장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어른, 좋은 리더로 성장하고 싶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어쨌든 젊은 세대로서 봤을 때 정말 좋은 어른이라는 게 정말 너무 귀하구나. 이런 좋은 어른을 만나는 건 정말 귀한 거구나라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이 말 저도 정말 폭풍 공감합니다. 네, 사장님, 마지막으로 사장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목표 이 자리에서 랑연사님들께 선포해 주시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뉴스킨 사업을 한 지 8 년이 됐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사실 PA를 꿈꿔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PA를 꿈꾸고 도전을 해 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달리고 성장해서 다음 랑연 FM의 스피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잠깐 그러면 잠시만요. 잠깐 공지사항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뉴스킨 스마트 뷰티 기존 소비자들과 매니아 고객들께 이 혜택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신규 가입 혜택, 회원 혜택이요. 이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매니아 고객분들 또한, 그러니까 신규 소비자들은 물론이지만 매니아 고객분들 또한 밑으로 명단파 내려가기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이니까요. 네, 꼭 연락하셔서 밑으로 명단 한번 파보시기 바랍니다. 네, 에이즈랑 베타 15% 정기 구매 3월 15일부터 31일까지 딱 15일입니다. 15일, 15일 15%, 15일 15%. 이거 기억하셔서 많은 분들께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썰라이트, 네, 오늘 10시 판매 시작하죠. 랑앤 FM 끝나자마자 접속하셔서 이 썬라이트 정말 너무 좋다고 평이 진짜 너무 좋은 평이 자자하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 성공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많은 분들께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랑연 스페셜. 네, 여러분은 리크루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리크루팅 후 이 담아내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당연히 둘 다 중요하겠죠. 마더그룹의 정재현 사장님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아마. 이 파워 리크루터 사장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오늘 이 랑연 스페셜에서는 정재현 사장님의 남편이신 이성훈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정재현 사장님께서 리크루팅을 하시면
그 후에 팀에 잘 적응하고 또 안착할 수 있도록 이 담아내는 역할을 톡톡히 하시면서 팀의 엄마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마더그룹의 이성훈 사장님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함께 돕고 함께 성장하는 성공에너지 마더그룹에서 사업하는 이성훈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자면요. 저는 10년 전에 아내인 정전 사장님과 함께 누스킨을 만났습니다. 전직은 재무설계사로서 재무상담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무설계사로서 나 자신의 인생을 설계했을 때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을 하려고 찾던 중에 페이스북으로 만나게 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한 지 1년 후에 누스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12년 8월 15일에 첫 대면을 받으면서 마음속으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이후 6대 스폰서이신 최은영 사장님의 보상을 듣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아내와 함께 앞만 보고 달려왔고요. 작년 2021년도에 3회차 티멜리트와 그다음에 서클 오브 엑셀런트 1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네. 네, 8월 15일 말 그대로 광복의 날에 네, 시작하셨네요. 사장님의 아내이자 든든하게 함께 사업하고 계신 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는 이 정재현 사장님이신데 랑연 라인에서도 파워 리크루터로 유명하신데 사실 우리 사업은 리크루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자분들을 잘 담아내는 것도 엄청 중요하잖아요. 사장님께서는 그 담아내는 것을 너무 잘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 신규 사업자분들이 오면 그분들을 팀에서 잘 담기 위해서 어떤 걸 먼저 중요시 하나요? 네, 저는 정기적인 셀 미팅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확신과 비전을 갖게 하고 매니아 소비자를 구축할 수 있는 실력, 그리고 리크루팅 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제 또 셀미팅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셀미팅을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네, 셀 미팅은 우선 스폰서 파트너 간의 라인으로 이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대1로도 좋고요. 1대4 정도도 좋지만 5명 이상은 미팅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셀 미팅은 미팅 진행은 셀 리더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셀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셀 리더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복제하는 것인데요. 대략 한 3시간 정도 진행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리상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셀 미팅의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북미팅, 명단 미팅, 트레이닝 미팅을 기본적으로 진행하고요. 그 밖에 이제 필요할 경우에 미니 강의나 주제 토론도 진행하기도 합니다. 북미팅은 관점이 넓어지고 상대방의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요. 명단 미팅은 협업의 스케줄이 나오게 됩니다. 트레이닝 미팅은 실력 향상으로 이어져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성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밖에 미니 강의나 미니 강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요. 주제 토론은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서 성장을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러한 셀 미팅을 통해서 셀 조직을 복제하는 셀 리더를 양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북미팅, 명단 미팅, 트레이닝 미팅 크게는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이 셀 미팅이 중요하다고 느끼셔서 이렇게 집중을 하시는 걸 텐데 이 셀 미팅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저희 마더그룹이 이렇게 셀 미팅을 집중하는 이유는요. 셀 리더는 듣고 배워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작은 시스템이지만 셀 미팅이라는 걸 만들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셀 미팅에 참여하는 파트너나 예비 파트너를 가르치거나 트레이닝하면서 그 셀 리더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은 조직을 키우는 사업인데 조직은 리더에 의해서 키워지고요. 셀 리더를 많이 키워내는 것이 성장의 핵심이죠. 셀 리더는 주입식으로 진행되는 강의 형태로만 가지고는 키워지지 않고요. 직접 셀 미팅이라는 작은 최소 단위의 조직이라도 운영했을 때 셀 리더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네. 아무리 작은 모임이지만 그곳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해 봐야 이제 나중에 점점점 이제 큰 시스템을 내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큰 리더로서 점점점 성장해 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사장님께서는 그렇게 외향적이지는 않은 그런 성향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향적이지 않거나 이 소통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사장님 또한 이제 외향적이신 분이 아니시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소통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면. 그래서 사장님께서는 그런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장님만의 소통 방법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었고요. 그런 성격이 싫어서 이제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향적인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시작을 했고요. 대신에 저에게 맞는 소통 방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기형피더라고요. 조기철 사장님이 진행하시는 포인트 리더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저는 질경피를 누스킨 하기 전에 영업을 하면서 미리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언변이 부족하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었고요. 질문을 하다 보니 상대방은 말을 하게 되고 잘 듣다 보니 또 궁금해서 또 질문하게 되고 또 듣게 되고 이런 질문과 경청이 반복되면서 소통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듣다 보니 상대방도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질문에 또 대답을 하고 하다 보니 어느새 저는 말을 열심히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있어서 질문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인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따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질감피가 너무나 중요한데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말씀해 네. 주세요. 한 문장의 질문은 짧지만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집중해서 들은 다음 그랬군요 라고 하는 한마디는 그 어떤 위로보다도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경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것이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피드백은 경청과 공감을 진실로 하게 되면 나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질경피가 질문, 경청, 피드백 이러한 것들이 영업이든 사업이든 연애이든 부부관계이든 모든 관계에서 100% 통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경피, 질문하고 경청하고 피드백. 여기서 이제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겠죠. 질문이 되어야 그다음에 이제 경청이 되고 피드백이 되니까요. 네. 질문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책도 많죠. "질문으로 대화하고 질문으로 소통하라." 이런 책도 많은데 네 굉장히 좋은 매뉴얼일 것 같아요. 많은 소통을 어려워하시는 사장님들께는 이 매뉴얼을 한번 저희가 탱코하듯이 한번 습득해 보면 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사장님 이렇게 질경피로 소통이라는 것을 잘하고 계시지만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통을 하면서. 또 하지 말아야 될 소통의 방법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2019년도에 그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이나 자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독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자잘못을 가리는 사람은 재판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판단을 받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하는 순간 상대방은 죄인이 되는 거고요. 나는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됐던 스폰서 파트너와 관계가 됐던 그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만큼은 재판관과 죄인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입장에서는 방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돼서 결국에는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어, 네. 어, 이런 판단과 비판을 제가 어느 순간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어, 특히 아내인 정전 사장에게 가장 많은 비판과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비난하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이 정말 나쁘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깨닫고 나니까 관계가 아주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 사장님과 제가 이제 싸우게 됐는데 싸움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에는 나의 판단과 비난에서부터 그 싸움이 시작되었던 거더라고요. 싸움의 시작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순간 더 이상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있고 관계도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네, 잠깐 중간에서 멈추셨는데 이제 이성우 사람이 자신이 판단과 비판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바로 전에 뭔가 이 만감이 교차하셨는지 네, 맞아요. 판단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상대방도 이제 결국 방어 기제가 나오게 되는 부분이 되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판단, 그리고 비판, 명령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에서는 이 부분은 조심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오늘 사장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사장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셀 미팅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여러분이 셀 리더가 되어서 파트너나 예비 파트너를 성장시키는 셀 미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시고 복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질경피라는 방식으로 소통을 하되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 연구하고 연습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비판이나 잘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반드시 성과와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첫 번째, 네, 사업적인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기적인 셀 미팅을 해라. 네, 아주 작은 유닛이라도 2명이라도 3명이라도 정기적으로 지속 반복이죠.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잘 안 되는데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정기적으로 소통을 셀 미팅을 통해서 하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질경피 네, 하라는 것. 세 번째, 비판이나 잘잘못을 따지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이 소통에 대해서 말씀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랑앤 FM에 초대에 응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새로운 그 썬라이트 출시 날이죠. 그래서 조금 일찍 랑앤 FM을 끝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당연히 저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잠시만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의도를 보고 갈 건데요. 잠깐 오류가 나세요. 네. 네, 오늘의 성의도입니다. 과연 이게 뭘까요? 네. 이게 무슨 뜻인가 싶죠? 네. 오늘은 질문을 많이 하는 하루가 되어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의 성의도를 물음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사장님들이 오늘 누군가를 만나는 이유, 이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 내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상대를 만나진 않나요? 오늘은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나보는 그런 하루가 되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으로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상대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렇게 또 하나의 소중한 관계가 이어지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보고 그런 하루를 보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질문하세요. 네. 오늘 엔딩곡은 정시현 사장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나는 문제없어 들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랑현 FM 그러면
방 닫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